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통합지원반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부터는요, 수학 4단원 비례식과 비례배분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3단원을 건너뛴 이유는 3단원은 원격 수업으로 하기 어려워서 여러분이 학교에 왔을 때 틈틈이 3단원을 공부하도록 하고 원격 수업에서는 4단원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라니 익숙한 말이 나오네요. 우리 1학기 때 이 비와 비율에 대해서 공부하고 백분율과 그래프 나타내느라 아주 그냥 엄청 익숙하고 진절머리나게 공부를 했죠. 이번 단원을 통해서 비례식과 비례배분까지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은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비와 관련된 문제는 거의 다 풀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하는 이유는 실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해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배운 걸 실제로 써먹으면 보람을 느끼실 수 있을 테니까요. 이번 단원 열심히 공부하도록 해요. 72쪽부터 한번 봅시다. 이번 시간에는 비가 갖고 있는 중요한 성질을 배울 텐데요. 일단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요. 자, 예를 들어 3대 4라는 비가 있을 때 우리는 뒤에 있는 오른쪽이고 뒤에 있는 이 숫자를 이 부분을 기준량이라고 배웠죠. 왼쪽에 있는 것을 비교하는 양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일일이 다 적기에 너무 이름이 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줄여서 부르냐면 자, 우리가 일의 전후 관계 앞뒤 관계라는 말을 국어에서 흔히 쓰는데 여기서 이름을 따와서 야, 너네 비 중에 앞에 있는 애를 줄여서 전항이라고 부르고 뒤에 있는 애를 간단하게 후항이라고 불러. 요렇게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자, 뭐라고요? 자, 어쩌고저쩌고 비가 있을 때 앞에 있는 애를 간단히 전항, 뒤에 있는 애를 후항이라고 부르기로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1대 2에서 누가 전항이에요? 앞에 있는 1이 전항이에요. 누가 후항인가요? 뒤에 있는 애가 후항이에요. 자, 숫자가 커져도 상관없습니다. 뭐 100대 2000이 있다고 해보죠. 누가 전항인가요? 왼쪽 앞에 있는 애가 전항, 여기 뒤에 있는 애가 후항인 겁니다. 전항과 후항으로 이렇게 나타낸다라는 걸 선생님이 미리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뭘 배울 거냐면요. 비와 비 사이, 비와 비율 사이의 관계를 배울 건데요. 자, 예를 들어 1대2랑 2대4가 있을 때 우리는 숫자를 보고 뭔가 수상함을 느껴야 합니다. 1대2랑 2대4? 얘네를 숫자를 각각 2배씩만 해주면 똑같아지는데 얘랑 얘는 무슨 관계가 있지 않을까? 요 의심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자, 3대4랑 예를 들어 6대8. 얘를 보면 3에다가 2배를 하면 6이고 4에다가 2배를 하면 8인데 둘 다 2배가 됐을 때 원래의 비랑 나중 비랑 뭔가 관계가 있지는 않을까? 요 의문을 이번 시간에 배워볼 겁니다. 72쪽 교과서 상황을 보세요. 자, 모둠별로 실험 교구를 나눠주려고 하는데요. 한 모둠당 유리막대는 몇 개? 3개. 비커는 4개가 필요하대요. 한 모둠당. 자, 그러면 한 반에 2모둠이 있으면 이 실험 교구가 당연히 2배가 돼야 될 거고 3모둠이 있으면 3배가 되고 4모둠이 있으면 4배가 되어야 되죠. 한 세트를 몇 개만큼 준비를 할지. 자, 그런데 모둠 수가 늘어나면 비커랑 유리막대 수가 늘어나야 된다는 거는 우리가 아는데 이거를 비로 나타냈을 때 비율은 달라질까 같아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구할 겁니다. 누구의 비냐면 유리막대 수 대 비커. 유리막대 땡땡 비커. 이때 유리막대의 개수가 전항이 되고 비커의 개수가 후항이 되겠죠? 전항, 후항 이것도 기억하시고 한 모둠일 때는요. 유리막대 3개, 비커 4개가 필요해서 여기 아래에다가 3대4로 적을 수 있겠고요.
유리막대 대 비커의 수를 B로 나타내면 3대 4가 되고, 이거 비율로 바꾸면 얼마 돼요? 오른쪽 후황 기준량이 밑으로 가서 4분의 3이 된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익숙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모듬일 때 유리막대 대 비커, B는 3대 4고 비율은 4분의 3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게 두 모듬으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두 모듬으로 바뀌면, 자, 유리막대 총개수 1, 2, 3, 4, 5, 6 2배가 됐죠? 유리막대 6개, 비커는 1, 2, 3, 4, 5, 6, 7, 8 비커 8개, 비커의 개수도 2배가 되었네. 자, 어쨌든 절대적인 개수는 3개, 4개에서 6개, 8개로 2배가 된 거는 알겠는데, 이거를 비율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8분의 6이에요. 여기까지 일단 교과서에 쓰시고, 자, 8분의 6인데 여기서 잠깐, 8분의 6 이거 약분할 수 있지 않나요? 약분하면 어떻게 되죠? 2가 6 안에는 3번, 8 안에는 4번 들어가서 약분을 하고 보니까 4분의 3인 거야. 모둠이 하나일 때 필요한 유리막대와 비커의 수를 비율로 나타냈을 때 4분의 3이었는데, 모둠이 2개가 돼서 분명 유리막대랑 비커의 개수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비율은 약분하니까 똑같네. 이거 수상하지 않나요? 일단 아래에 써봅시다. 위에서 구한 두 B의 비율, 하나는 4분의 3이었고 하나는 8분의 6이었는데 얘를 약분하니까 그냥 4분의 3이야. 비율은 같죠? 비율은 같다. B는 달라요. 3대 4랑 6대 8은 엄연히 구성하는 숫자는 다른데 비율은 같은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냥 왠지 그럴 것 같아서? 아닙니다. 정확한 이유는 아래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율은 같다라고 정리부터 해보시고요. 자, 아래에 있는 내용 볼게요. 앞에 있는 거를 전항, 뒤에 있는 거를 후항이라고 부른다는 거 아까 시작 부분에 얘기했으니까 패스하고, 아래에 두 비의 전항과 후항을 비교해서 알맞은 수를 써넣으래요. 한 모둠일 때 분명히 유리막대 3개, 비커 4개 필요했는데, 두 모둠일 때는 당연히 모둠이 2개가 됐으니까 유리막대도 2배에서 6개로 바뀌어야 되고 비커도 2배에서 8개로 바뀌어야 되죠. 지금 유리막대와 비커에 똑같이 2배를 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비율은 4분의 3에서 8분의 6으로 분명히 숫자 자체는 3과 4, 6과 8 분명히 숫자끼리는 2배가 된 게 맞는데 비율로, 분수로 바꿔놓고 보니까 비율은 같은 거야. 신기하죠?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것은 바로 아래에 써 있는 이 말입니다. B 3대 4, 6대 8 전항 3과 후항 4에 똑같은 수 2배씩을 하였더니 구성하는 숫자는 2배가 되었지만 비율은 8분의 6이 원래의 4분의 3으로 똑같더라. 다시 B 3대 4가 있었는데 전항 3과 후항 4에 같은 수를 곱했더니 숫자는 커졌지만 비율은 같더라. 우리가 분수에서 4분의 3이 있을 때 분모와 분자 위아래에 똑같은 수를 곱하면 계산 결과는 약분하면 처음이랑 똑같죠. 분모 분자에 같은 숫자를 곱해도 계산 결과는 변하지 않는다. 이거는 알고 있죠? 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와 비율에서도 비록 같은 수를 곱하면 숫자는 커진 것 같아 보이지만 비율을 내보면 원래랑 똑같더라 라는 거를 이번 시간에 배운 겁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원래 1대 2였던 애를
우리가 전항과 후항의 2배씩을 해서 2대4로 바꿨다고 해봅시다. 분명히 숫자는 2배씩이 됐어요. 그쵸? 1대2에서 2대4. 근데 비율은 바뀌었을까요? 그대로일까요? 1대2는 비율로 나타내면 2분의 1. 2대4는 비율로 나타내면 4분의 1이라서 약분하면 결국 2분의 1. B는 숫자가 달라졌어도 비율은 똑같죠. B의 전항과 후항의 같은 수를 곱하면 비율은 같습니다. 단 0은 곱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알죠? 0을 곱하는 순간 다 00이 되어버리니까 0은 곱하면 안 되고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해도 비율은 안 바뀐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거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익힘책도 풀어보면 이제 더 잘 이해가 될 거니까 자, 일단은 73쪽으로 넘어와서 좀 응용 문제 한 번 더 풀어볼게요. 자, 일단 문제부터 읽어보면은 가 주차장이랑 나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의 가로 면적이, 가로 길이가 달라요. 가 주차장은 주차장 가로가 30m고요. 나 주차장은 10m. 얼핏 보면은 나 주차장은 가 주차장의 3분의 1배로 나 주차장이 되게 안 좋아 보이네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주차장의 가로 길이에 따라서 주차할 수 있는 이 자동차가 몇 대까지인가를 우리가 세봐야겠습니다. 가주차장 보면 몇 칸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가주차장에는 차를 최대 12대까지 주차할 수 있고요. 나주차장에는 하나, 둘, 셋, 넷, 4대까지 주차할 수 있네요. 가주차장에는 12대, 나주차장에는 4대. 절대적인 숫자로 보면 가주차장이 훨씬 좋아 보이죠? 가로 길이에 따라서 이렇게 숫자는 달라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절대적인 차 대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가로 길이와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 수를 B랑 비율로 나타내 보라고 하네요. 어떻게 나타내면 좋을까요? 자, 가랑 나를 따로따로 해봅시다. 가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가 땡땡을 해버리면 이걸 B인 줄 알고 착각할 수 있으니까 가부터 따로따로.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파란색으로. 가 주차장은 가로 길이 얼마? 30m.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 아까 몇 칸이었죠? 위에 썼죠? 12대. 30대 12로 B를 나타낼 수 있고요. 이거를 비율로 바꾸면 얼마예요? 오른쪽에 있는 후항이 기준량이죠? 12분의 30이 됩니다. 오른쪽이 항상 밑으로 간다고 했어요. 오른쪽이 기준. 가주차장은 12분의 30. 이거를 약분하면 얼마예요? 9구단 6단. 6, 2, 12, 6, 5, 30. 일단 가주차장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반을 나눠서 이번에는 나 주차장을 한번 해봅시다. 나 주차장은 가로가 얼마? 10. 세로가 얼마? 세로가 아니라 주차할 수 있는 차의 개수는 1, 2, 3, 4, 4대. 10대 4죠. 요거를 비율로 나타내면 오른쪽 후항이 분모가 되고 전항이 분자가 되면서 4분의 10. 얘를 약분하면 2, 2는 4, 2, 50.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주차장의 가로와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 수의 B는 30대 10이었는데 비율이 2분의 5였고요. 나 주차장은 10대 4였는데 비율이 2분의 5네요. 두 개의 B 말고 비율이 어떤가요? 2분의 5로 같죠? 좀 깔끔하게 다시 써볼게요. 글씨 크기를 좀 조절을 해서 이번에 까만 글씨로. 자, 가 주차장의 경우 가로 길이 30m에 주차할 수 있는 차 대수는 12여서 이거를 비율로 나타내니까 12분의 30, 즉 2분의 5였고요. 나 주차장의 경우
가로 길이 10m고 주차할 수 있는 대수는 4대여서 이거를 비율로 나타내니까 4분의 10, 즉 얼마? 4분의 10이니까 2분의 5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B를 보면 숫자가 완전 다르죠. 30이랑 12, 10과 4. 숫자는 완전 다른데 비율은 어때요? 2분의 5, 2분의 5. 비율은 같아요. 자, 쉽게 말하면 가 주차장은 땅덩어리가 넓어서 효율이 좋아 보이는 거지 실제로 가로 길이에 따른 이 주차할 수 있는 대수를 따져보니까 비율은 가주차장이나 나주차장이나 똑같았던 거예요. 어느 한쪽이 막 좋다고 하기보다는 그냥 가가 땅덩어리가 넓어서 좋아 보였던 거죠. 그쵸? 비율이 같다라고 아래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위에서 구한 두 비의 비율을 비교해보면 2분의 5로 같습니다. 비율을 구해서 약분을 해보니까 2분의 5로 같더라는 겁니다. 그쵸? 두 비의 비율은 같습니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위에서 구한 거를 아래의 수직선에 한번 맞게 나타내 보면요. 일단 가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장의 가로 길이가 30m일 때 차를 12대 주차할 수 있었고요. 나주차장은 조금 작아 보였어요. 가로 길이가 10m일 때 자동차를 4대까지 주차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차할 수가 있는데 자, 써놓고 보니까 이 두 비 사이의 관계가 좀 보이지 않나요? 지금 화살표 방향이 오른쪽에서 왼쪽을 향해 가는데 30에서 10이 되려면 3일 나눠야 하고요. 12에서 4가 되려면 역시나 3으로 나눠야 하죠. 12분의 30에서 4분의 10이 될 때 위아래 전항과 후항에 같은 수를 나누어 줬는데 결과적으로 비율이 어땠다고요? 약분을 해보니 12분의 30이나 4분의 10이나 비율이 똑같이 2분의 5로 같았었죠? 약분을 해보니 우리가 앞쪽에서는 전항과 후항의 0만 아니라면 같은 수를 곱해도 비율이 같다라고 배웠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진실이 나옵니다. 0이 하는 같은 수로 나눠도 비율이 같대. 정리해보면 전항과 후항에 0만 아니라면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눠도 비율은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전항과 후항에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눠도 비율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게 이번 시간에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73쪽 밑에 오늘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12대 13과 비율이 같은 비를 2개만 써보라고? 자, 12대 18 비율이 같은 거를 2개를 써보라면 전항과 후항에 똑같은 걸 곱해도 되고 나눠도 되네요. 이거 4로 한번 빠르게 암산으로서 약분해 볼까요? 12에는 4가 아니라 3으로 나눠야겠네. 3이 4번 들어가고 18에는 3이 6번 들어가니까 4대6으로도 이렇게 비를 나타낼 수 있고요. 얘를 또 약분시켜 볼까요? 2로 약분해서 4 나누기 2하면 2, 6 나누기 2하면 3. 12대 18가 비율이 같은 비를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비를 더 크게 만들어도 돼요. 2배를 해보면 24대, 지금 2배씩 하면 24대 36으로 써도 되겠습니다. 전항과 후항에 똑같은 수, 0만 아니라면 곱하거나 나눠도 비율이 같다고 하니까 자유롭게 각각 전항과 후항에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눠서 비를 여러 개 써주시면 되겠고요. 비의 어떤 성질을 이용했나요, 우리가? 비의 전항과 후항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비율은 같다. 이번 시간에 배운 그 성질을 이용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비와 비율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전항과 후항의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전항과 후항의 0이 아닌 같은 수를 나눴을 때 전후의 비율은 변하지 않는다. 비율은 같다라는 중요한 사실을 이렇게 배워갑니다. 이번 시간 공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배운 내용 까먹지 않게 다음 시간에 익힘책으로도 얼른 복습을 해봐야겠죠? 익힘책까지도 열심히 공부하는 6학년 친구들이 되도록 합시다.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익힘책 문제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 내가 혹시 빠뜨린 거 없는지 한 번만 확인하고 수업 마무리해주세요.